지금은 이 변곡점을 지나는 섹터들을 잘 관찰해서 정점을 통과하는 거는 잘 비중을 줄이고 저점을 통과하는 거는 또 비중을 늘려서 약간의 그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호입니다.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체로 그 상반기,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에 그 많이 빠졌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고점 대비 12.8%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M7 같은 경우 2.5%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빠진 메모리 그 반도체 ETF 같은 경우 17.1%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12.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낙폭이 대체로 있는 상황에서 이 낙폭을 얼마나 빨리 줄이면서 고점을 추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점을 경신할 것인가, 이 중에서 어떤 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반기에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하면 메모리 쪽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 낙폭이 30%, 한 40%대 대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의 분기별 변화율을 보면은 상반기까지 상당히 메모리 중심의 상승이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총 비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의 시장이 됐었고, 미국에서도 메모리 쪽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그리고 저장 좀 결은 다르지만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몇백 프로씩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 때 디램 가격이 16%, 그리고 낸드 가격이 13% 전분기 대비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그 가격 상승률이 6%, 3%로 떨어집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인데, 주가는 미분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증가율의 비율기가 둔화될 때 주가의 상승률도 둔화되고 모멘텀도 둔화되는데, 이번에 겪은 상승이나 하락 자체는 레버리지나 신용이 껴 있었기 때문에 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간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엄청난 매출 총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나왔던 그런 메모리 기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긴 한데, 그 기울기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3분기에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각각 16%, 13% 이렇게 오르는 거로 돼 있고, 4분기에 6%, 3%로 오르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른다면, 그리고 이 과정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분명히 그 메모리 쪽의 모멘텀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해서 30%, 40%, 50%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이걸 충분히 또는 과도하게 반영한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반기에 시세를 이끌었던 모멘텀은 점차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염두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미인대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의 둔화가 나타날 때 주가 모멘텀의 둔화가 나타나고,
또 다른 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 그간 굉장히 그 시장에서 소외됐던 빅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당장 생각이 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좋은 실적을 냈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반등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연초 이후로 따지면은 메모리만큼, 반도체만큼 좋았던 섹터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건 이미 지난 것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해서 주가하고 매출 총익률을 가져왔는데, 증가율의 둔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난 분기가 26년 5월 분기인데 84.9%가 매출 총익률이 나왔고요. 8월에 끝나는 분기가 86%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이후 분기에 나올 수 있는 매출 총익률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피크아웃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유지만 해도 상당히 잘 되는 것인데, 파란선이 이제 주가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할 때는 매출 총익률의 개선 정도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출 총익률의 개선 정도가 이전에 나타났던 것만큼이나 더 세게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80%대 중반의 매출 총익률이 90%, 95%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걸 선반영한 거일 수도 있고, 또 과도한 레버리지나 신용 때문에 그거보다 더 훨씬 과도하게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맞든지 간에 이 앞으로 매출 총익률 개선에 따른 주가 모멘텀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증가율의 기울기, 성장률의 기울기,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유념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나빠졌는데 더 나빠지는 것이 없다.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조만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또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M7이 캐펙스를 너무나 많이 투자해서 캐시플로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캐펙스의 정점에서 캐시플로우가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이 이제 27년 어느 순간일 텐데, 그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저점이 되는 거에 몇 개월 또는 몇 분기에 앞서서 주가도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변곡점을 지나는 섹터들을 잘 관찰해서 정점을 통과하는 거는 잘 비중을 줄이고, 저점을 통과하는 거는 또 비중을 늘려서 약간의 그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하고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 현재가 26년 3분기, 이 4분기를 그 회계 기간 기준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율은 23%, 그리고 EPS 증가율은 25.6% 정도 되고요. 27년 1분기, 그러니까 11월, 12월 초로 끝나는 분기는 매출 증가율이 12.2%, 그리고 EPS가 12.1%, 그리고 27년 2월 말 3월 초 분기로 끝나는 그 구간에는 매출하고 EPS가 6%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및 EPS 보면은 EPS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향후 1년, 2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둔화되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고, 또 시장은
메모리 기업들의 경우 과거처럼 일부 그 시클리컬의 성격들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PER을 그렇게 세게 못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PER 6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향후 한 6, 7개월 앞을 바라봤을 때 QOQ 그로스가 매출 기준으로 6%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EPS 기준으로 6.8%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PER도 한 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가정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격 자체가 둔화되고 그로 인해서 받았던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주가 모멘텀도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들이 딱딱 들어맞으면 지금 주가가 합리화 또는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컨센서스와는 달리 엄청난 또 수요나 공급 병목이 생겨서 가격 자체가 실제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해서 분기로 올라간다 하면 이 주가는 사실은 상당히 잘못된 주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핵심이 되는 팩터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한 집중보다는 약간의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대응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세콰이어 캐피탈이 24년 한 11월쯤에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늘리다가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조만간 정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 AI에 대한 버블 논란과는 정반대로 캐펙스 투자는 작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캐펙스 투자는 한 30% 정도 되는데 실제로 빅테크들이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AI 인프라 쪽에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의 섹터를 주도했던 메모리 쪽의 가격 모멘텀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현황을 보시면은 JP모건의 가이드 투 더 마켓에서 따온 건데 26년 6월하고 26년 7월입니다. 26년 6월이나 7월이나 뭐 한 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크게 변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섹터들은 IT나 전문직이나 교육이나 금융 쪽입니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이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건설이나 운송, 물류, 그리고 숙박, 음식 서비스 이런 쪽은 사람의 몸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률이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입률 평균은 한 22%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도입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 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더 개선시켜 가지고 이익률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섹터군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AI를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병목이 이동하면서 AI를 잘 써서 효율을 내는 기업들을 찾는 작업을 계속 화두로 남겨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1단계는 GPU 시대였고요. 23년에서 24년. 그리고 2단계는 AI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낼 것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모멘텀을 받았고요. 3단계는 25년 하반기부터 26년인데 메모리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4단계는 이 챗GPT의 생각으로는 네트워킹, 광학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그 AI 시스템을 빠르게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나 광학이 병목이 되고 이쪽이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물리적 AI, 로봇 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AI 병목이 생기는 지점에서 거기에서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쪽으로 가보면은 AI를 잘 써서 효율을 내는 기업들도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AI를 써서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긴 시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머리입니다. 계절적, 수급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요. 일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지속되면서 주가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폭과대 종목들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데 무조건 낙폭과대라고 해서 살 게 아니라 향후에 실적도 괜찮아지고 경쟁우위도 유지해야 되는데 주가만 빠진 거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1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의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률 개선이 둔화된다면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밸류에이션도 빠져 있다면 사실은 그런 주식들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익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개선도 잘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데 주가만 빠진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째 제가 같은 서머리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거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드렸고요. 바람이 굉장히 신선해졌는데요. 어쨌든 그 7월에 상당히 무시무시했던 공포스러웠던 시장이 지나가고 지금은 정상으로 복귀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상으로 복귀하는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변화에 잘 대응하면은 7월에 조금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남은 8, 9, 10, 11, 12 5달 좀 안 되는 구간에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